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을 좀 결산해보는 2024년의 3대 고시 행정기술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대학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3대 고시라고 하면 행정, 외무, 사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시제도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3대 고시라는 말은 요즘은 쓰지 않지만 그래도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 후보자 시험 요 세 가지를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공무원 체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 공무원 체계는 9급부터 1급까지 점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시험들을 보게 되면 고시류의 시험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중간인 5급 사무관의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5급 공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급 공채 시험은 행정, 기술, 외교관 후보자 이렇게 세 분야가 5급 공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험이 연초부터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최종 합격자는 11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 1년 동안 계속 원서 접수에 1차 시험에 2차 시험에 최종 3차 면접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연말에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좀 1년짜리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2024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인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 어느 대학별로 몇 명이 합격했다 이런 자료를 법무부에서 제시를 하고 우리 이제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나 외교관 후보자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그냥 몇 명이 합격했고 어떤 직렬에 합격했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이제 발표를 합니다. 대학별로 정부에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이 좀 특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올해는 총 221명을 뽑았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간 학생들은 271명인데 그 중에 221명을 뽑았고요. 221명 중에 여성 인원이 100명을 뽑혀서 45.2%가 여성 인력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직군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 행정직이 가장 인원이 많고요. 또 예전에는 인기가 되게 높았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재경직이 그 다음으로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뽑는 그런 행정고시 인원도 한두 명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21명을 뽑았다 하는 거죠. 인사혁신처에서는 이건 남녀 비율을 이제 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2023년에는 여성 비율이 41.8%였는데 2024년 올해는 45.2%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연령대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가장 많은 연령대는 합격자의 59.1%가 25세에서 29세였는데 역시 2024년도도 약간 증가를 해서 이 연령대가 25세에서 29세가 60.2%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1, 2년 정도 매진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행정고시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221명.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고시라고 우리가 편의상 얘기하는데 또 정부 서류에는 어떨 때는 기술고시라고 쓰고 어떨 때는 과학기술고시라고 씁니다. 과학기술고시 이걸 살펴보게 되면 올해 89명을 뽑았습니다. 89명을 뽑았고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17명이 뽑혀서 19.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행정고시보다 여성의 비율이 낮죠. 아무래도 이공계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행정고시보다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고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은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게 되는데 분야별로 전공별로 이렇게 뽑게 되고 그 전공을 다 합친 인원이 89명이 뽑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비율은 2023년에 24%를 차지했었는데 2024년에는 19.1%로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행정고시랑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25세에서 29세가 63.5%로 가장 높았고, 올해도 51.7%로 그 연령대가 가장 높긴 하지만 그런데 2023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이하게도 20에서 24세 여기에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 2023년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고시는 이공계 쪽에서는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자기 진로를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정하고 빨리 그냥 중간에 방황하지 않고 매진하는 사람이 올해는 좀 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는 앞에서 보신 대로 이렇게 직렬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후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앞에는 고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는 후보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옛날에 외무고시가 바뀌었죠. 이렇게 외교관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국립외교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국립외교원에서 공부할 자격, 즉 국립외교원을 졸업하면 외교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교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제 후보가 됐다는 뜻으로 외교관 후보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무시무시했죠. 강제로 그냥 밑에 몇 %를 잘라내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좀 경쟁이 좀 다소 유해진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국립외교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후보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분야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냥 남녀 비율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합격생이 44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여성이 59.1%, 2023년에는 66.7% 했는데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이 안 뽑죠. 옛날에도 그래도 외무고시를 별로 많이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시험의 달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는데 거기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외교관 후보자는 행시 기술고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연령대를 보게 되면 25세에서 29세 대학 졸업하고 2, 3년 정도 지났을 때 합격하는 비율이 63.6%로 가장 높았다. 2023년에도 57.8%로 25세에서 29세 연령이 가장 높았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1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서 고시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제 대학별 현황은 특별히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저널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고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법률저널 신문을 보시면 굉장히 고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법률저널에서 매년 수고스럽게 막 여러 군데를 연락을 해서 합격자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얹어서 가공을 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고시를 한번 살펴보면 올해 2024년도 행정고시 합격자 현황을 좀 보시면요. 역시 서울대학교가 59명으로 전체 행정고시 인원의 26.7%를 차지하면서 1등을 차지했고요. 고려대학교가 40명으로 그 다음, 연세대학교가 30명으로 세 번째, 성균관대학교가 24명으로 네 번째, 서강대가 13명으로 다섯 번째, 한양대 8명, 이화여대 8명 똑같이, 그리고 경희대 중앙대 똑같이 5명,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똑같이 4명씩 해서 만약에 순위를 정한다면 외대까지가 딱 4명으로 10위권에 딱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서울대, 고대, 연대를 합치게 되면 거의 50%, 60% 가까운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넣게 되면 이 네 대학이 거의 전체 행정고시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고시 현황을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합격을 시켰고요. 서울대학교가 13명으로 고려대학교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연대 12명, 성균관대 10명, 한양대 10명, 그리고 과학기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특이하게 5명을 합격을 했고요. 부산대, 서강대, 경희대, 홍익대 순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교대도 한 명 보이고, 포스텍, 포항공대죠. 여기도 있고,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죠. 여기에서도 한 명씩 합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한국기술교육대학, 여기서도 이제 한 명이 합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기술고시와 마찬가지로 10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서울대, 연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4명, 서강대 3명, 중앙대, 서울시립대, 한동대, 서울교대, 한예종. 한예종이 특이하네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인데 외교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대, 우리 포항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교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아직도. 그런데 여전히 국제화에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행정기술외교관 후보자 올해 2024년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종합해서 총 합격자 기준을 한번 해보면 순위가 서울대 81명으로 3개 시험을 다 합친 인원이 81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카이스트, 시립대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올렸더니 막 댓글에도 서로 이견이 있던데, 막 우리 학교는 인원이 적은데 좀 그런 거는 가만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뽑는 데는 많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어디가랑 대학 알림이를 통해서 모집정원 2024년도 모집정원입니다. 대학 입시 1학년, 그죠? 그래서 그 모집정원 해마다 뽑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원을 제가 찾아서 다 조사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가 2024년에 모집정원이 3,828명,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사실은 5,167명, 연세대학교가 4,583명, 이런 순으로 모집 정원을 제가 써서 쭉 나열을 해봤고요. 이것을 이제 모집 정원 대비 합격자 순으로 소팅을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상위권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중위권부터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정원 대비 보더라도 서울대 학생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합격을 하는 그런 이제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이제 69명으로 2등인데 정원 대비도, 어떤 분은 고려대학교를 깎는 분도 계시죠. 쟤네들은 많이 뽑으니까 많이 합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원 대비로 보더라도 여전히 2번째로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3번째로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 정원 대비에서는. 그리고 서강대가 4등입니다. 서강대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합격자 인원이 사실은 원래 서강대학교가 큰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고려대학교의 반도 안 되는 정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로 하게 되면 서강대가 높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균관대가 5번째. 그리고 카이스트가 대박입니다. 1년에 1000명도 안 뽑는, 사실은 이 정원이 950명이지만 실제로 뽑히는 인원은, 등록하는 인원은 9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모집 정원으로 해놨는데 950명 중에 6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과도 없는 학교가 이과만 존재하는 학교에서 이 정도 행시도 합격하고 기술고시도 합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위의 랭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이 161명밖에 안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행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진짜 대단하다. 포스텍도 380명밖에 안 뽑는 데서 2명이나 합격을 하고, 그 다음이 한양대 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기원 학교들, 광주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된 학교들인데, 요 밑에 유니스트도 보이죠, 그렇죠? 이런 데들이 아주 적은 인원에서 합격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교대, 경인교대 이런 데서도 적은 인원 대비 합격자를 내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가 생각보다 의외네요. 좀 올해만 그렇겠죠. 원래 시립대 잘합니다. 근데 2024년에만 조금
좀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인원까지 고려해서도 이 정도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대, 이화여대, 유니스트 중앙대, 서울교대 이런 순으로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 대비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합격자 수가 많은 곳이 좋은 대학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어떤 2024년 행정기술 외교관 후보 결과를 보고 알아낼 수 있는 진로의 시사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일단 스카이 대학이 전체 합격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하다. 그래서 이 스카이 대학은 문과 쪽에서는, 특히 문과 쪽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서강대학교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면이 있다 하는 거죠. 항상 인원이 적게 뽑는 대학인데 결과는 사실 인원 대비하면 되게 높게 나오는데 절대적인 숫자가 낮기 때문에 자꾸 어느 대학보다 뭐 못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은 서강대학교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대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사례도 보여드렸겠지만, 아니 문과도 없는 대학들이, 인원도 아주 적게 뽑는 대학들이 사실은 굉장히 합격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대학들이 가게 되면 다른 진로가 원래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진로도 하지만 자기의 꿈이 중간에 이제 바뀌어서 이론 쪽으로 노렸을 때도 역시 나쁜 결과를 내는 대학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몸에 배인 습관들이 고시와 같은 시험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정원 대비 이렇게 합격률을 보셨겠지만, 아주 그 대학 전체로 보면 1%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의 진로가 이 고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 나머지 전체 대학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주 정확한 그런 평가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성장했는가, 이걸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면 그게 최고의 지표가 아닐까,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런 행정, 기술, 외교관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자리이므로 공부도 공부지만 상식과 품성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댓글도 보니까 막 외교관 공무원 인기 없다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인재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격려 수단도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상 2024년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결과를 대학별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